서울의 봄비가 내리는 오후, 슬기는 젖은 우산을 접으며 동물병원 문을 밀었다. 뭐야, 또 비가 오네. 루비야, 괜찮아. 그녀는 품 안의 작은 푸들, 루비를 안아 올리며 중얼거렸다. 루비는 최근 식욕이 없어 보였고, 슬기는 걱정으로 밤을 새웠다. 병원 로비는 따뜻한 조명으로 가득 차 있었고, 환한 미소의 간호사가 그녀를 맞이했다. 슬기 씨, 루비예요.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슬기는 문을 열었다. 그곳에 앉아있던 여의사는 차트에서 고개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슬아입니다. 루비 상태가 어때요? 슬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눈빛은 따뜻했다. 슬기는 순간 멍해졌다. 슬아의 단정한 흰 가운 아래로 보이는 세련된 모습, 짧은 머리와 날카로운 턱선이 인상적이었다. 아, 네, 루비가 밥을 잘 안 먹어요. 설사도 좀 하고요. 슬아는 루비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려 검진을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전문적이면서도 부드러웠다. 체중은 정상이고 장이 좀 예민한 것 같아요. 약 처방해 줄게요. 스트레스 받는 환경인가 봐요. 슬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제가 요즘 바빠서 산책을 덜 시켰어요. 사실 슬기는 최근 직장에서의 압박으로 지쳐 있었다. IT 회사에서 일하는 그녀는 야근이 잦았고 인간관계도 소원해졌다. 검진이 끝난 후 슬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루비는 괜찮아요. 하지만 주인님이 더 피곤해 보이시네요. 강아지들은 주인의 감정을 느끼거든요. 그 말에 슬기는 가슴이 뜨끔했다. 저요. 아, 괜찮아요. 하지만 슬아의 눈빛은 깊었다. 커피 한 잔 어때요? 병원 근처 카페에서요. 루비 산책도 겸해서. 슬기는 왜인지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비가 그친 거리를 걸으며 슬아는 서울의 봄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강에서 벚꽃 구경 가보셨어요? 올해는 유난히 아름다워요. 이슬기는 웃었다. 요즘은 일만 하느라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슬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저도 수의사가 되기 전엔 힘들었어요. 가족 반대가 심했죠. 하지만 동물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치유됐어요. 카페에서 슬기는 루비를 무릎에 올려놓고 슬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 끌리는 게 있었다. 슬아 씨, 왜 수의사가 됐어요? 슬아는 커피를 홀짝이며 대답했다. 사람보다 동물이 솔직하니까요. 그리고 제 인생에 필요한 치유를 찾았어요. 그 순간 슬기의 마음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루비의 검진이 끝난 건 사실이었지만 진짜 검진은 슬기 자신에게 필요한 듯 했다. 그날 밤 슬기는 집으로 돌아와 루비를 안고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슬아의 미소가 떠올랐다. 뭐야, 나 왜 그래? 그녀는 스스로를 탓했다. 하지만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운명처럼 슬기의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다음 날 슬기는 병원에 다시 갔다. 루비 약이 효과가 있어요. 감사해요. 슬아는 웃으며 다행이네요. 또 오세요 라고 말했다. 그 후 슬기는 루비를 핑계로 자주 병원을 찾았다. 산책, 커피, 그리고 대화. 슬아는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복 입고 한강 산책하는 거 좋아해요. 당신도 한번 해보세요. 슬기는 그 제안에 끌렸다. 그러나 슬기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싹텄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여성에게 끌리는 감정을 느꼈지만 사회의 시선 때문에 억눌렀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가족의 기대, 친구들의 오해. 슬아 씨도. 나처럼 슬기는 속으로 생각했다. 한 주 후, 슬아는 슬기를 초대했다. 이번 주말 제주도 출장 가는데 같이 갈래요? 동물 세미나예요. 슬기는 망설였지만 수락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검은 돌담길은 그들의 관계를 깊게 만들었다. 여기서 사는 기분 어때요?
슬아가 물었다. 슬기는 자유로워요 라고 대답했다. 그 여행에서 그들은 손을 잡았다. 부드러운 터치, 따뜻한 시선. 슬기의 심장이 요동쳤다. 하지만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슬기는 현실을 직면했다. 이게 뭐야? 나 미쳤어.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슬아의 감정은 진심이었지만 슬기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제주도 여행 후 슬기와 슬아의 만남은 잦아졌다. 서울의 카페, 한강공원, 심지어 슬기의 아파트까지. 루비는 그들의 연결고리가 되었다. 루비야, 슬아 이모 좋아. 슬기는 루비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슬아는 요리를 잘했다. 오늘은 김치찌개 어때요? 제주에서 배운 레시피예요. 저녁 식사 중 슬아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대학 때 첫사랑이 있었어요. 여자였죠. 하지만 가족이 알게 돼서 헤어졌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슬기는 가슴이 아팠다. 저도 비슷해요. 고등학교 때 친구를 좋아했지만 말 못했어요. 그 고백은 그들을 더 가까워지게 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이 그들의 사랑을 시험했다. 슬기의 직장 동료들은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다. 요즘 행복해 보이네? 남자친구 생겼어. 슬기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그냥 좋은 사람 만났어.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만약 알게 되면? 슬아의 병원도 마찬가지였다. 환자 중 한 명이 그들의 친밀함을 이상하게 봤다. 수의사 선생님, 그분 자주 오시네요. 슬아는 자연스럽게 친구예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조심스러웠다. 여름이 되자 그들은 한강에서 피크닉을 했다. 벚꽃 대신 불꽃놀이 어때요? 슬아가 제안했다. 밤하늘에 피어나는 불꽃 아래 슬아는 슬기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슬기야, 나 너 좋아해. 슬기는 눈을 감고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 순간은 영원할 것 같았다. 하지만 충돌이 시작됐다. 슬기의 어머니가 갑자기 방문했다. 슬기야, 결혼할 나이잖아. 소개팅 해볼래? 슬기는 당황했다. 엄마, 아직. 어머니의 눈빛은 엄했다. 너 요즘 이상해. 친구들 말로는 여자랑 자주 다닌대. 슬기는 부정했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슬아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그녀의 전 여자친구, 지은이 나타났다. 슬아야, 나 돌아왔어. 그때 실수였어. 지은은 해외에서 돌아온 후 슬아를 찾아왔다. 슬아는 동요했다. 지은아, 이제 늦었어. 하지만 지은의 집착은 시작이었다. 한밤, 슬기는 슬아에게 전화했다. 오늘 어머니랑 싸웠어. 나 무서워. 슬아는 달려왔다. 괜찮아. 같이 이겨내자의 그 밤, 그들은 서로를 안고 울었다. 감정의 물결이 그들을 휘감았다. 가을이 되자 관계는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추석을 보냈다. 송편 만들어 볼까? 슬아가 웃었다. 하지만 가족 모임에서 슬기는 외로움을 느꼈다. 언니, 남자친구 없어? 동생의 질문에 슬기는 침묵했다. 슬아의 병원에서 사건이 터졌다. 지은이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슬아, 너 그 여자랑 뭐야? 나 버린 거야?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슬기는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갔다. 슬아야, 괜찮아. 슬아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슬기야. 내 과거 때문에. 그 사건 후 슬기는 결심했다. 우리 더 강해지자. 하지만 지은의 반격은 예상치 못했다. 그녀는 슬기의 직장에 익명 편지를 보냈다. 슬기 씨는 레즈비언이에요. 회사 분위기가 싸해졌다. 상사가 불렀다. 슬기, 요즘 소문이. 슬기는 부정했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다. 루비가 다시 아팠다. 이번엔 진짜야. 슬기는 병원으로 갔다. 슬아는 루비를 치료하며 말했다. 루비는 주인의 마음을 따라가.
너 괜찮아? 슬기는 울었다. 아니, 나 안 괜찮아. 그날 그들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겨울이 다가오자 슬기와 슬아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지은의 편지로 인해 슬기의 직장에서 압박이 심해졌다. 슬기, 회사 이미지 때문에 상사의 말에 슬기는 휴가를 신청했다. 집에서 쉬어요. 하지만 집에서도 불안했다. 슬아는 지은을 만나 설득했다. 지은아, 그만해. 나 행복해. 지은은 웃었다. 행복. 그 여자가 너를 지켜줄 수 있어? 한국에서 지은의 말은 슬아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어렸을 때 가족에게 버림받은 기억이 떠올랐다. 한편 슬기의 친구 민지가 의심을 품었다. 슬기야, 너 슬아랑 너무 가까워. 설마. 슬기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응, 나 슬아 좋아해. 민지는 충격받았지만 지지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민지의 약속은 배신으로 돌아왔다. 민지는 우연히 지은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슬기 친구예요. 그 애 때문에 슬아가 힘들어요. 지은의 유혹에 민지는 넘어갔다. 슬기가 가족 반대 때문에 고민이래요. 그 정보는 지은에게 무기가 됐다. 크리스마스 이브, 슬기와 슬아는 홍대에서 데이트했다. 눈이 와 로맨틱해. 슬아가 웃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은이 슬기의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아주머니, 슬기 씨가. 어머니는 충격받아 슬기에게 달려왔다. 너 미쳤어. 여자랑. 집안 망신이야. 슬기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사랑해요. 어머니는 화를 내며 나갔다. 슬아는 위로했다. 미안해. 내 탓이야. 하지만 슬기는 아니, 우리 탓이 아니야 라고 말했다. 배신의 절정은 민지의 행동이었다. 민지가 회사에 소문을 퍼뜨렸다. 슬기가 레즈비언이래. 이 슬기는 해고 위기에 처했다. 왜 그래, 민지야? 슬기가 물었다. 민지는 미안. 나 무서웠어. 사회에서 배신의 아픔이 슬기를 무너뜨렸다. 슬아도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환자들이 떠났다. 그런 사람한테 맡기기 싫어. 슬아는 울며 슬기에게 말했다. 우리 헤어질까? 슬기는 안 돼. 라고 외쳤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웠다. 새해가 되자 그들은 제주도로 도망쳤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바다를 보며 그들은 약속했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슬기의 어머니가 병에 걸렸다. 슬기야, 집으로 와. 이슬기는 돌아가야 했다. 돌아온 서울에서 슬기는 어머니를 돌봤다. 엄마, 나를 이해해줘.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면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슬아는 지은의 위협에 시달렸다. 나랑 다시 시작해. 아니면 다 폭로할게. 고조되는 긴장 속 슬기는 결단을 내렸다. 슬아야, 같이 싸우자. 그들의 사랑은 배신의 그림자 속에서 빛났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봄이 다시 왔지만 슬기와 슬아의 마음은 겨울 같았다.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됐다. 슬기야, 내 선택 때문에 나 아픈 거 아니야. 어머니의 말에 슬기는 죄책감을 느꼈다. 병원에서 슬아를 만났다. 루비는 이제 건강해. 하지만 너는 슬아의 걱정에 슬기는 나도 버티고 있어 라고 했다. 지은의 반격이 본격화됐다. 그녀는 온라인에 슬아의 병원 후기를 조작했다. 동성애자 수의사, 불신, 병원 매출이 떨어졌다. 슬아는 포기 직전이었다. 슬기야, 나 그만둘까? 슬기는 안 돼. 내 꿈이잖아. 직장에서 슬기는 해고됐다. 회사 정책상 실업의 고통이 덮쳤다. 친구들도 멀어졌다. 민지는 사과했지만 신뢰는 깨졌다. 미안해, 슬기야. 이슬기는 이제 늦었어 라고 말했다. 고통의 절정은 어머니의 수술날이었다. 슬기는 병원에서 기다리다 슬아를 불렀다. 와줘. 슬아가 왔지만 어머니가 깨어나 보자. 저 여자 누구야? 라고 물었다.
슬기는 용기 내 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침묵했다. 그 후 지은이 슬기를 찾아왔다. 슬아 포기해. 나랑 그녀가 행복할 거야. 슬기는 화가 났다. 너 때문에 우리 고통받아 싸움이 벌어졌다. 지은은 내가 슬아를 망치고 있어 라고 소리쳤다. 그날 밤 슬아는 슬기에게 말했다. 우리 잠시 거리 두자. 슬기는 충격받았다. 왜? 사랑하지 않아. 슬아는 울며 사랑하니까. 내 가족 때문에 이별의 아픔이 그들을 찔렀다. 혼자 된 슬기는 루비와 산책했다. 한강에서 눈물을 흘렸다. 루비야, 나 어떡해. 루비의 눈빛이 위로가 됐다. 슬아도 병원에서 홀로 울었다. 슬기야, 미안해. 시간이 흘러 슬기는 새 직장을 찾았다. 어머니는 회복하며 슬기를 이해하려 애썼다. 내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슬아의 소식이 없었다. 지은이 슬아를 해외로 데려간다는 소문이 돌았다. 슬기는 결심했다. 슬아의 병원으로 갔다. 슬아야, 나 없이 살 수 있어. 슬아는 눈물을 흘렸다. 못 살아. 재회는 감정적이었다. 하지만 지은의 마지막 배신이 기다렸다. 그녀는 슬아의 가족에게 모든 걸 알렸다. 슬아의 아버지가 왔다. 너 미쳤어. 집안 수치야. 슬아는 무릎 꿇었다. 아빠, 제발. 고통의 절정이 그들을 덮쳤다. 슬기는 슬아를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화를 내며 나갔다. 그 사건 후 그들은 함께 도망쳤다. 제주도로.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사회의 압박은 여전했다. 제주도에서의 삶은 평화로웠다. 슬아는 작은 동물 클리닉을 열었고 슬기는 프리랜서로 일했다. 여기서 루비랑 행복하게 살자. 그들은 매일 바다를 보며 산책했다. 슬기야, 내 덕분에 강해졌어. 슬아의 말에 슬기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슬기의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다. 슬기야, 미안해. 내 선택을 존중할게. 눈물이 흘렀다. 슬아의 가족도 서서히 변했다. 딸아, 행복하니? 아버지의 전화에 슬아는 네라고 대답했다. 지은은 결국 포기했다. 미안해, 슬아야. 그녀의 사과는 늦었지만 용서의 시작이었다. 슬기와 슬아는 서로를 치유했다. 내 마음이 내 약이야. 슬아가 속삭였다. 한국 사회의 변화도 느껴졌다. 퀴어 퍼레이드에 참여하며 그들은 용기를 얻었다. 우린 혼자가 아니야. 친구들이 돌아왔다. 민지는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용서해줄래? 슬기는 친구잖아. 루비가 새끼를 낳았다. 새 가족이 생겼어. 그 순간은 행복의 상징이었다. 슬기와 슬아는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제주도의 바다 앞에서. 영원히 함께할게. 치유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커뮤니티를 도왔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행복할 수 있게. 슬아의 병원은 LGBT 친화적으로 변했다. 슬기는 블로그를 통해 이야기를 공유했다. 여름 제주 축제에서 그들은 춤췄다. 사랑해, 슬아야. 감정의 깊이가 그들을 묶었다. 몇 년 후 슬기와 슬아는 서울로 돌아왔다. 사회가 조금씩 변했다. 이제 괜찮아. 그들의 사랑은 인정받기 시작했다. 루비의 새끼들은 가족이 됐다. 어머니는 슬아를 받아들였다. 어서 와, 슬아야. 가족 모임은 따뜻했다. 슬아의 아버지도 미안했다 라고 말했다. 용서와 이해가 인생의 꽃을 피웠다. 그들은 책을 썼다. 강아지와 사랑, 우리의 이야기의 베스트셀러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감사해요. 당신들 덕분에 용기 났어요. 한강 벚꽃 아래 그들은 다시 손을 잡았다. 처음 만난 그날처럼 슬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루비 덕분에 너를 만났어. 슬아는 웃었다. 수의사가 말했지. 루비는 괜찮다고.
하지만 진짜 치유는 우리 마음이었어. 결국 그들의 이야기는 인문적인 메시지를 남겼다. 사랑은 경계를 초월한다. 한국 사회에서조차 행복한 결말 속에 그들은 영원히 함께했다.